제로엑스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더라도 그 알트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현재장에 대한 의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반감기 전까지 5개월이 남았는데 이 5개월 동안 어떤 모습이 예상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감기 이후에 어떤 장이 펼쳐지는가, 이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첫 번째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24년도 4월까지 어떤 장이 나올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알트코인 초점에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장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달 동안 또는 2주 동안 알트코인 불장이 미쳐 날뛰어서 사람들이 환희하던 시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알트장이 왜 나왔냐? 도미넌스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알트장이 나오게 된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에서 55%까지 올라갈 동안 단순히 이 3%가 빠지면서 알트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남은 부분이 있겠죠. 지금 현재가 52%로 간주가 되고 이 바닥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부분까지 내려갈 때 알트코인장은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트장은 끝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남겨도 저는 그냥 그저 같은 답을 내릴 뿐입니다. 알트코인장은 한 번 더 남았다, 어쩌면 두 번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도미넌스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미넌스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면요, 지금 현재 단발적으로 아주 잠깐 반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기에 2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그 다음 그전에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우상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반감기 역사에 맞춰 보면요, 5개월 전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우상향하던 시기랑 겹칩니다. 이 빨간색 원 구역하고 현재 화살표 있는 구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장을 예측할 때 계속 횡보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향을 시작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그림을 이해해야 되고요. 저는 이 우상향에 초점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방금 우상향 설명드렸을 때 시기가 지금 점선에 해당합니다. 이 점선은 2년 동안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 및 횡보를 하던 시기 이후에 나왔던 차트의 모습이고, 이 시기로부터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저점을 안 만들어주고 저점을 안 낮추고 고점을 높이던 순간에 알트장은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 점선 시기가 언제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20년도 초창기에 해당하죠. 20년도 초창기는 언제인가? 20년도 반감기 5개월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빨간색 원 구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구역이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반감기로부터 5개월 정도 전의 모습이고요. 이 20년도 초창기 또는 19년도 말부터 알트코인은 꿈틀꿈틀 대면서 펌핑 앤 덤핑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딱 좋은 시기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면 2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구역이 횡보 구간인가? 또는 좀 내려가는 구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내려가는 구간인가,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하락 및 횡보라고 표시를 드렸죠. 그리고 이전의 모습이 잘려있는데요, 이 잘려있는 2년의 기간 동안 어떤 장이 펼쳐졌었냐? 하락 및 횡보만 가져갔었습니다. 그럼 이 하락 및 횡보를 가져갔던 시기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모습을 우상향의 모습하고 맞춰보면은 비슷하게 그림이 나오죠. 그럼 앞으로 횡보라는 느낌보다는 우상향하는 느낌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장기 우상향하는 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 장은 아직 남았다. 우상향하는 그림에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추지 않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고려해 본다면 이제 막 시작한 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초창기의 모습을 감안해 보면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알트장은 사실 너무 단기에 축약해서 보고 있는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비트코인 상승이 이전의 상승과 똑같았냐, 또 아무 의미 없는 상승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 저는 예전에 이 비트코인 상승이 있을 때 그냥 수익만 먹고 빠지는 개념이 강하다, 그래서 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주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번 상승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냐? 수급이 들어온 상승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수급이 들어온 상승은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냐? 이러한 알트 불장이 나오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이더리움의 상승이 후발주자로 나온 것도
비트코인 상승에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정리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펌핑이 나올 때 그 펌핑이 수급이 들어온 상승이었다면 이후의 장은 불보듯이 뻔하다. 그 수급이 이더를 포함한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뿌려주는 형태가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은 비트코인 상승을 전제로 한 느낌이었고 앞으로는 이 전제에 맞춰서 논리를 펼쳐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논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추측해 봤을 때는 앞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승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럼 이 막을 수 없는 상승에 어떤 코인을 주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달 전 또는 2주 전에 설명할 때는 스몰캡을 주어야 된다, 미드캡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반에 걸친 알트 펌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더리움의 기준점 통과, 즉 고점을 높인 부분에 있어서 이 논리가 더해졌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수급이 넘어오는 현상이 없었다면 전반적인 상승을 예측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현상도 목격이 됐고 큰 그림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모습에서 우상향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라지캡을 배제하고 스몰과 미들캡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스몰캡도 담고 미들캡도 담고 라지캡도 담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빨간색 구역에서 고점을 갱신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연한 반등세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좀 모호해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좀 비판적인 모습 또는 조정이 나올 때가 적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들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들어가야 되는가? 이미 수많은 종목이 펌핑을 하고 사람들이 먹고 나올 때쯤인데 왜 아직도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차트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자의 무이블록을 보면요. 대략 한 30% 정도 상승했죠. 고점은 더 높은 부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40% 상승을 했는데 단기적인 그램을 보면은 지금 이제 알트장은 끝날 것이고 무이블록은 그냥 나락을 가고 이전과 같이 펌핑 앤 덤핑 그냥 횡보 이것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과연 이 부분이 알트코인이 끝난 모습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상승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이 펌핑 앤 덤핑이 나오고 이게 횡보할 때 이 모습하고 그리고 한 이 정도 모습일 때 알트장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었더라면 이후에 나오는 상승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불허하는 그 21년도 초창기의 모습에 수익을 거두지 못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비블록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IQ, 센티넬, 캐리, 넴 이런 코인들을 종목 검사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장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크, 최근에 2,000원까지 올라갔던 아크 코인이 지금 현재 1,980원대를 간다고 해서 또 1,000원대까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알트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동시에 가스 같은 코인도 정말 미친 듯이 하락이 나왔지만 이 코인이 해당 코인이 10배 올랐다가 12,000원을 간다고 해서 다른 알트코인이 나락을 가는 거 아닙니다. 제로엑스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더라도 그 알트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적기는 언제인가, 언제 주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비트코인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간혹 댓글을 보면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포트에는 비트코인 비중이 한 50% 박혀 있어야 됩니다. 즉 안정적인 놈으로 비트코인을 박아놓고요. 나머지 50% 또는 30% 이 비중을 알트코인으로 좀 배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중을 따라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2주 동안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시드가 엄청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냐? 제가 이더리움 설명할 때 똑같아요. 영상 한 초중반에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수급을 받고 이후에 자금을 뿌려주는 형태라면 그 시기로부터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의 상승량을 대체할 수가 없다. 전혀 단기적인 모습에 치우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 이 저점에서 매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트코인이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 이전부터 알트코인을 좀 알아보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조정이 올 때 알트코인을 매수할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정답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모두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걷던 사람이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가,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원까지 올라갔던 세타퓨어를 안 팔았어요.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60% 하락했을 때 10원까지 가서 좀 배 아팠겠죠. 25원이나 뭐 30원 가까이에 못 팔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10원까지 내려오고 존버하다가 상승이 없어. 반년 동안 상승이 없어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얼마나 이게 무의미하냐면 결국에 고점이 정해진 건 600원, 700원, 800원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25원에 못 팔았다, 10원에 존버했다. 무의미하죠. 결국에는 고점에 물렸더라도 30배 이상 상승했고요. 우리가 뭐 조정에 매수했다면은 60배짜리 상승이겠죠. 100만 원이 3천만 원 되고 100만 원이 6천만 원 됐는데 내가 3천만 원밖에 안 됐다고 되게 낙심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전략이 고점에 매수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은 결국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 행위가 별 차이가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펌핑하고 있는 이 제로엑스를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타서 세타퓨어를 생각하면서 존버해서 30배 이상 팔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접근하시면 저 미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상 초반에 막 여러 개 설명했죠. 지금 뭐 제로엑스 같은 거 이런 코인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코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반등한 게 맞냐? 지금 10위권 다 살펴보세요. 엠블, 저스트, 아하토큰, 스팀, 코스모스, 에디블록, 램, 시아코인 다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반등한 게 맞나? 큰 그림에서 보면 다 그런 식이고 그저 일부 차트만 뭐 가스? 이런 고점 돌파한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인트 같은 것도 있겠죠. 이 정도로 좀 크게 반등했다라고 보는 종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을 제외하면 이런 차트를 나타내는 게 한 사발이니까요. 순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돌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조정이 온다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시장에 하락이 왔을 때 첫 번째는 쭉 빠질 테니까 조심해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쭉 빠지는 하락 조정에 쳐다만 보지 말고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해할 때, 실행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식은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 또는 횡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 그림으로 우상향할 것, 예전 그림하고 똑같이 이런 그림을 나타낼 것이라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단기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승이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우상향하고 고점에 갱신하는 그림, 이 그림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펌핑 앤 덤핑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멍청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에 코인 종목 추천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종목 추천은 어디서 다뤄지느냐?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평경장 경제 언어방에서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1에 10가지 코인 소개해드렸고 거의 절반가량의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소개해드린 관심 종목 2도 대략 8개 소개해드렸고 일부는 급하게 쏜 종목도 있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관심 종목 3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관심 종목 3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안 보신다면 보는 사람만 수익을 보겠죠.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주시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 5,000명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7,0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들어오시려면 10,000명 되기 전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방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톡하고 똑같으니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기능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명 이상 다운로드 받았다는 부분,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